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요즘에 홍준표 후보처럼 갑작스럽게 별명이 많아진 사람도 아마 정말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별명은 보통 그 정치인의 외모나 성격 등의 특징보다는 평소 보여주곤 했던 정치 철학과 굉장하게 관계가 많은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아주 딱딱하고도 재미없는 철학을 어떤 식의 유머와 해학으로 그것을 먼저 본인이 소화해내고 나서 다시 그것들을 보다 친근감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때그때 받아안곤 했던 느낌에 따라 좋은 별명 또는 나쁜 별명을 선물하곤 합니다. 자,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철학은 문학이나 예술처럼 즐겁고 유쾌하며 흥미롭지가 못합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그 의미가 무겁기도 하고 칙칙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재밌게 들고 와서는 국민들과 함께 나누곤 하는 지혜와 재능을 가진 그런 타고난 정치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비교적 뛰어난 정치인으로 항상 홍준표 후보를 지목해오곤 했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후보에게 붙여졌던 별명들은 대부분 홍준표라는 정치인 자신의 그 정치 철학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서 크게 한몫해왔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홍트럼프라든가 또는 홍카콜라라든가 이런 별명들은 한동안 홍준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충실하게 해왔었죠. 이런 자극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별명들은 금방 사람들이 뇌리에 자연스럽게 각인되고 친근감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하면 우리는 금방 그가 평소 내뱉곤 하는 정치적인 수사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그 삶 속에서의 대화들이 이르기까지도 모든 언어들이 하나의 홍보 아이템으로 작용해왔던 것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홍준표 한 사람뿐입니까? 모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별명이 가지는 효과는 꽤 다채롭습니다. 어쩌다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별명을 하나 얻게 되면 그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려먹는 그런 재미를 보는 정치인도 있는 반면에 괜히 재수가 없어 단점만을 극대화시키는 나쁜 별명을 하나 잘못 얻게 되는 날에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의 캠프에서는 전문적으로 별명 짓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편 후보에게는 귀가 쏙쏙 박히면서도 인상적인 좋은 별명을, 그리고 상대편 후보에게는 나쁜 별명을 만들어냄으로 하여 그 후보의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크게 한몫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별명들이 번마다 다 성공하여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재치있게 받아쳐서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에 이재명이 문재인과 경쟁을 할 때 자신을 사이다로 표현하면서 문재인을 고구마라고 놀릴 때 문재인은 고구마는 먹을 때는 답답한 것 같아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다고 받아쳤었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잠깐 입에서 시원한 것보다는 그래도 속에서 든든한 것이 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사이다나 고구마같이 비교적 문화적인 표현 방법으로 접근하는 별명들은 그 효과도 무척 좋습니다. 결국 그때 별명 대결에서도 문재인은 이재명을 이겼었고 또 최종적으로도 대선 후보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나쁜 별명들을 만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당장에선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먼저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오물임이 자기 입이 먼저 들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거에 홍준표 후보께서 이재명을 향하여 양아치라고 질타하면서 이재명은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자라고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리대로라면 이 공격에서 사용했던 홍준표의 언어들에서 최소한 두 개의 별명이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아치요, 다른 하나는 무상연애입니다. 그런데 도리상에서 그게 무슨 연애인가요? 유부남인 이재명이 안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모인 김부선을 사기친 거잖아요. 총각인 것처럼 속여서 데리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무상으로 연애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별명이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아치니 무상연애니 하는 이 말 속에 스며있는 내용들이 너무 추잡하고 상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추잡하고 상스러운 행동을 먼저 한 자가 있더라도 모두 구경만 하고 누구도 먼저 자기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걸 홍준표 후보가 먼저 자기 입에 덥석 담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진 쪽이 바로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별명이란 그것이 상대의 장점이든 아니면 단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면면을 극대화시키는 데서 반드시 먼저 유머스러워야 하고 해악스러워야 하며 위트가 넘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은유스럽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은유란 바지가랑이를 다 열어놓고 몽땅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꽁꽁 걷어닫고 숨기는 미학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평소 그 미학에서 굉장하게 부지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신에게 붙어 다녔던 모래시계 검사에, 우파 스트롱맨에, 그리고 홍트럼프에,
홍테르테에, 홍카콜라에, 홍그리버드에, 그리고 또 군기반장에, 홍도저에, 홍땅크에 이런 별명들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워낙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어서 강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면이 다분했기 때문에 정작 그 자신이 남에게 내뱉는 발언들 속에는 그것이 좋은 별명이든 아니면 나쁜 별명이든 뭐라도 하나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그걸 즐겁게 전하곤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도 홍준표 후보에게 항상 예를 지키는군요. 이번에 국힘당 내 대선 후보 제1차 TV 토론 한 번에 홍준표 후보가 얻어가진 별명들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무야홍이라는, 무조건 야당은 홍준표라는 이 얼마나 멋진 별명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 무야홍이라는 별명이 갑자기 모야홍으로 바뀌더니 종당에는 조국수홍에다가 사쿠라홍으로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추명학이라는 이름과 관련한 학문에 보면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명정언순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명분이 바르고 말이 자리에 밝아야 할을 의미하는 이 명정언순의 명자가 사실은 이름 명자입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이름이 정확해야 말도 순해집니다. 그래서 명정언순이라는 이 사자성어에 이어서 명불정언불순이라고도 합니다. 제 뜻대로 해석하자면 별명이 하나 잘못 달리면 그 뒤에는 모든 설명들이 다 소용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모야홍이라는 그 멋있던 별명이 모야홍으로 바뀌던 과정을 보면 뭐야,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을 수호하다니 이런 분노가 깔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노를 모야홍으로 담아냈다가 홍 후보께서 계속 끝까지 조국을 비호하면서 조국을 수사했던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모야홍이 급기야 사쿠라홍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쿠라홍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굳이 따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또 사쿠라홍에서 카멜레홍으로까지 바뀌었더군요. 와, 그 멋있던 무야홍이라는 별명이 무야홍에서 모야홍으로, 그리고 조국수홍과 사쿠라홍을 거쳐 카멜레홍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 스며있는 홍준표 후보의 그 일관성 없는 정치 철학을 이제는 누가 감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오늘 보니 홍준표 후보 입에서는 다시 또 양아치니 무상연애니 하는 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기자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금방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수렁 탈출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꼬집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가지고 만약 이재명을 공격하겠으면 그 비리 사건이 집중해야지, 거기다 대고 다시 또 무상연애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상연애라는 이야기는 이미 올 3월인가 한번 내질러 보았어도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공격이 아닙니까? 양아치에, 무상연애에, 총각사칭 변호사에 어느 것 하나라도 별명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국민들의 입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지혜로운 국민들은 유머스런 별명을 만들어서 홍 후보의 정치 철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홍 후보는 먼저 자기 입에다가 그 추잡한 악담을 담아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악담이 상대방의 몸에 가서 꽂히기 전에 먼저 홍 후보 자신이 입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더러워진 쪽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십실지의 필요중신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스스지의 비요중신, 루추저옌, 부루추저하오쉐예. 무슨 뜻이냐면 10호 정도의 마을에도 내가 따라 배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국은 5천만의 인구를 가진 유교 문화의 나라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굉장히 상스러운 언어를 이용하여 상대편, 즉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또는 윤석열을 공격할 때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점잖은 별명들을 당신에게 선물해주고 계신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야홍이 모야홍으로 바뀌고, 모야홍이 조국수홍으로 바뀌고, 조국수홍이 다시 사쿠라홍으로 바뀌고, 사쿠라홍이 지금은 또 카멜레홍으로 바뀌는 이 넘치는 유머와 위트와 해악의 결정판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거기에서 별명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